네, 김치영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두 달째 셀코리아를 이어가면서 시장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이에 따라서 4분기에 우리 증시는 과연 외국인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전망을 하면서 큰 틀에서의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윤지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일단은 궁금한 것이 간밤에 또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잖아요. CPI라든지 그리고 고용지표 발표가 됐는데 물론 전달보다는 둔화가 됐지만 그래도 CPI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예상을 상회를 하면서 11월 금리가 동결되는 것이 아닌가. 또 FOMC 의사록을 통해서도 기준금리에 대해서 각각의 또 기조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CME 페드워치 보자면 동결 의견이 16.7%까지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남은 통화 정책은 어떻게 보세요? 참 저도 나올 때마다 헷갈리니까. 근데 이제 큰 전제는 경기가 좋으면 금리 인하는 굉장히 천천히 내려올 것이고 경기가 흔들린다면 금리를 빠르게 내려야 됐었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 올해 굉장히 걱정했던 거는 금리 인하의 속도가 빨라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FOMC에서 연준이 50bp B컷을 했을 때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다들 질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파월 의장이 이건 피봇, 정책 전환이 아니라 정책 재조정이라는 의미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반신반의하다가 여하튼 50bp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오히려 올라왔죠. 사실 많은 분들의 말씀드리시면은 금리를 빨리 내리면 좀 불안하다 시각이 강했는데 이게 뭐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의사록이 딱 공개됐는데 의사록에서 이제 우리가 당시에 그 연준에서 11대 1로 B컷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보험은 이사 빼고는 다 찬성했으니까 굉장히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되는 상황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막상 의사록을 열어보니 뭐 그런 것보다는 그 투표권 없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의견을 받았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와중에 어제 미국의 CPI가 나왔어요. 네. 물론 언론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뭐 2.4인데 2.3보다 0.1 더 나왔다 하지만 그렇죠. 기본적인 건 물가는 안정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경로는 그 고용 부분이지 아닐까 싶어요. 아까 우리가 경기 침체라는 게 다른 말로 고용의 악화거든요. 근데 사실 고용 지표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어제 나온 지표에서 저는 오히려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수가 아니라 노동부에서 직장을 잃으면 실업수당 청구하는 사람들 수를 세는 겁니다. 이게. 근데 사실 내부적으로 한 25만 건이 좀 넘어가면 불안하다 했는데 여하튼 넘어갔어요. 물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뭐 허리케인 영향이다 뭐 이야기가 있지만 여하튼 고용이 중요합니다. 고용 지표가 만약에 좀 여전히 우리가 저번에 고용 보고서는 좀 일시적이고 오히려 10월 보고서 나오면 그때 이번에 테이핑이 또 오는 데다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게 오히려 점점 더 시장이 중요한 지표가 돼가는 것이 아니냐. 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하가 11월 달에 뭐 처음에는 한 번 더 B컷 할 수 있다 해서 그렇죠. 이제는 베이비컷 또는 동결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동결이 29%더라고요. 예. 그러면 미국의 이제 달러의 가치에 대한 고민이 좀 생깁니다. 지금도 이제 달러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중동이 불안하다 보니까 더 강세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게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달러 강세도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최근에 보면은 단기물로 내려오죠. 그래도 금리 낮출 거니까. 하지만 장기물, 중장기물은 잘 안 내려와요. 물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 강하다는 겁니다. 경제가 강하고 그 결과로서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른 자산을 별로 안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안 갖고 싶어하는 자산이 대표적인 게 중국이었고. 한국도 중국의 영향권에 있다 보니까 싫어하는 거죠. 외국인들이 왜 파냐 물어보시는데 그냥 위안화와 원화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구조가 잘 안 바뀌고 있다. 쉽게 말해서 미국과 중국이 갈라서는 이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달러는 강하고 우리 경제는 좀 불안한, 좀 답보 상태에 머무르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지금은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밴드를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셔야 될까요? 그럼 과거와 많이 달라졌죠. 과거에는 좀 무역 수지가 좋아지고 수출을 좀 하고 나면 반도체가 예를 들어 수출이 늘면 원화가 1,100원대 갔었어요. 잠시만요.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지금 한국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스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각 속보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습니다. 이는 최근 1%대로 떨어진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내수 부진 등을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3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통화긴축 기조는 3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속보였습니다. 네. 일단은 1년 9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을 해왔는데 시장의 예상처럼 베이비 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앞서서 우리나라 환율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도 이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렇죠. 시장에서는 글로벌하게 다 금리를 내리는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뭐 하는 거야? 네. 당연히 내수 경기를 보거나 여러 가지 물가도 굉장히 디플레적 상황을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왜 못했냐? 결국 가계부채라던가 부동산 이슈 때문이었는데 어떻게든 가계부채 증가율이 8조대에서 약간 내려왔어요. 네. 내려왔고 부동산에도 약간은 주춤한 모습이 보였고 무엇보다 미국은 50bp나 낮췄는데 우리는 바로 절반이라도 낮추는 거 아니야? 이 정도 공감대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금리를 내렸지만 시장 금리는 이미 이걸 반영해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로 인해서 마치 채권 시장이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거는 이후에 과연 여기서 추가적인 인하 폭이 얼마나 되냐.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이고 한국이고 금리를 내리는 건 맞는데 속도에 관해서 이견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떻게 되냐가 오히려 시장의 관심사는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8개월 만에 드디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한국은행도 인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속도가 문제다라고 말씀하셨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주식시장 반응을 봐도 소폭 이제 오르는 듯한 모습은 보이는데 시장에서 아주 큰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38개월 만에 0.25%포인트 한번 인하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유가입니다. 중동 불안 때문에 유가가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위쪽으로 강세 현상을 더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유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다 마찬가지죠. 만약에 그래도 물가가 좀 잡혀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어떤 코스트에 관한 인플레 요인이 생긴다면 금리 채권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유가가 좀 걱정이죠. 그 유가가 걱정이다 보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중동의 어떤 전쟁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지금 최근에 보면은 허리케인 현상이 여러 가지 그런 지역을 또 강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에는 어쩌면 불안 요인으로 좀 작동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알아봤는데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글로벌 채권 지수, 세계 구체 지수에 편입이 됐잖아요.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평가하고 계세요? 개인적으로는 그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 그 작가님 못지않게 이것도 굉장히 빅뉴스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거 요번에 안 되면 참 머리 아팠거든요. 몇 년째 이게 지금 계속 통과가 안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WTI 편입된다면 장기적으로 매우 좋은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한국은 항상 외자 자금이 단기적이었어요. IMF가 대표적이었죠. 왜 단기 부채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장기적인 채권 자금이 들어오는 건 강점이 있고 또 누가 뭐래도 많은 분들이 내년 11월에 돈이 들어오는 거냐 물어보시는데 내년 11월에 편입되면 미리미리 사놓습니다. 그 전에. 그렇죠. 사놓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 벤치마켓 지수만큼 편입하는 건 내년 11월 이후에 들어가겠지만 분명한 거는 채권을 갖다가 많은 투자기관들 또 그곳에서 우리나라 채권을 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원화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질 것이냐.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환율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한국의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 질문 돌아가시면 원화의 레벨 자체가 변한 이유는 거기에 있다 보고 있고요. 그 비중을 누가 가져갔냐. WGBI도 채권 비중 미국이 40%거든요. 미국이 경제를 다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게 들어왔으니까 원화는 엄청 강해질 것이고 채권은 엄청 살 거야. 이것도 적절하게 볼 그 판단할 예측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국제 수요나 국내 회사채 수요는 늘어나겠지만 네. 그러니까 회사채 금리 뭐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긴 있겠죠. 기계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네. 편입되면 내년 11월 이후에는 기계적으로 그 편입 비중.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전체 그 지수 중에서 한 9등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상당한 비율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전부터 많이 살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원화나 뭐 이런 거에 외환 부분은 다른 요소들도 많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원화가 엄청난 강세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힘들다는 말씀이죠. 다행인 거는 이게 우리나라 재정도 참 문제가 많은데 네. 그래도 이게 금리를 좀 낮춰주면 좀 그 부담을 줄여줄 것 같아서 그런 점도 긍정적이고요. 예. 가장 큰 리스크는 앞서도 유가를 저희가 얘기했던 건 이제 중동 리스크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대선인 것 같거든요. 이 그렇죠. 두 변수를 어떻게 저희가 고려해서 생각해야 될까요? 이번에 그 허리케인 오면서 또 중동이 좀 격화되면서 네. 페레스의 지지도가 좀 내려오고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이건 어디를 지지하냐 여부를 떠나서 트럼프가 집권한다면 우리가 2018년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중국과 겨울 갈 때까지 가버렸다는 맞아요. 거죠. 네. 그러면서 당시에 보면 여러 가지 코스트 문제, 공만 분리 문제를 가져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이 문제가 만약 불거지면 상당히 공조 분위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악재다. 게다가 트럼프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감세입니다. 감세. 법인세도 낮추고 중국한테 세금을 관세를 벗겠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내적으로 세금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떠오르는 게 뭐죠? 미국의 재정이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내년 초가 되면 미국의 재정 적자 이슈가 상당히 강화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지만은 결국 아까 인플레 이런 모든 것들이 네. 다 어떤 불확실성 요인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을 좀 불안한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여전하다는 것은 그러한 변수가 여전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10월 초에 저희 한국경제TV 특집에도 예. 또 출연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때도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어떠신지 마지막으로 좀 제가 말씀해 두 가지입니다. 예. 미국은 그래도 낫다. 한국은 박스피 벗어나기 힘들다. 이유는 국내 기업의 문제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글로벌 상황에 처한 경제 상황에도 있다. 그래서 박스피 장세는 이어질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네. 들어보도록 하죠.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윤지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